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작업자 4명이 숨진 광주 대표도서관 공사는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완공이 크게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인명사고까지 나면서 언제 개관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폐쇄된 상무 소각장 부지에 광주 대표 도서관을 짓는 공사가 시작된 건 지난 2022년입니다. 인근에 이렇다 할 도서관이 없다 보니 주민들은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의 거점 도서관을 반겼습니다.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건설 불황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당초 2023년 말 완공을 목표로 진행된 공사는 시공사 부도 등으로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완공 시기가 내년 상반기로 미뤄졌습니다. 애초 계획보다 3년가량 늦어졌지만 매몰 사고가 나면서 언제 다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 수사나 국토부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계획 등을 세우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사고 원인 조사 결과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면 모두 헐고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설계를 하고 공사를 착공하고 완공하는 데까지 다시 2, 3년의 시간은 적어도 걸릴 것 같고요. 악재가 겹치면서 노후화된 소각장 건물을 리모델링해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후속 사업 역시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총 사업비 436억 원을 들여 2027년까지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계획 중인 후속 사업은 현재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제성이 낮다는 분석 속에서 착공 시기조차 잡을 수 없는 겁니다. 전체적인 전반적인 게 이제 조금씩 미뤄지니까 그 부분이 좀 답답하죠. 한때 소각장이라는 기피 시설에서 시민 친화적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 이름 그대로 광주를 대표하는 도서관을 짓겠다는 광주시의 구상이 표류할 위기에 빠졌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2028년 G20 정상회의 개최지로 한국이 확정됐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교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지역에서는 G20 유치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20개 주요 경제대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G20 정상회의. 2010년 서울 이후 18년 만에 다시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지난달 남아프리카 공화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실을 직접 밝혔습니다. G20 정상회의 출범 20년인 2028년 다시 의장직을 맡아 여정을 함께 이어가려 합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G20 정상회의 개최를 지방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20 정상회의는 경주에서 개최한 에이펙보다 참가국 수가 많고 각국의 경제 규모도 상당해 최상위 포럼으로 위상이 높습니다. 지방 개최 가능성이 열리자 지역사회의 움직임도 분주해졌습니다. 최근 김영록 전남지사가 G20 정상회의 유치 도전을 공식화한 데 이어 여수시의회는 여수 유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유치 의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강점으로는 여수 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과 엑스포장 등 국제회의를 위한 인프라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산업전환을 추진 중인 여수 국가산단이 G20 핵심 의제인 탈탄소 전환에 부합하는 사례라는 점도 강조합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확정을 합니다. 우리 여수가 더 인프라 시설 이런 것은 더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보고. 하지만 전남이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공항 등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개최 의향을 확인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에 TF팀을 꾸려 유치 전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광양 지역 현안 사업 상당수가 주민 반대에 막혀 있거나 찬반 양론에 부딪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투명하지 못한 행정과 주민소통 부족이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오는 2030년 완공 계획인 연포산단 조성사. 현재 찬반 주민 의견이 격렬하게 양분되면서
지역 분열과 갈등도 커져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임에도 지역 분열과 갈등으로 증폭되는 사례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광양 중금대교 건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출퇴근 시간 상습 교통 정체가 해소될 것이라는 찬성 의견의 주민들과 주거 환경 악화를 주장하는 반대 의견이 팽팽해 여전히 주민들 간 갈등의 폭이 좁혀지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 밖에도 광양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조성사업,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도 다양한 쟁점들을 두고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양시 의회는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주요 현안 과제임에도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시 행정의 소통 부족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좀 행정에서도 이제는 좀 마인드를 바꿔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설명에 말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묻는 행정으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함께 지역 시민사회는 주요 사업의 내용과 추진 절차들을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한 점도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지금 어려운 이유들이 우리가 행정에서 하고 있는 정보의 비대칭, 정보가 정확히 전달이 되지 않고 있어서 아마 정책의 투명성이나 신뢰성 확보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일수록 더욱 적극적인 소통과 투명한 절차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여기에 시민들의 참여와 신뢰 형성이 더해졌을 때 시 행정의 성과는 더욱 빛을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일부 선거구를 남성 출마를 제한하는 여성특구로 지정하면서 해당 지역 현역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명로 광주시 의원은 오늘 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출직 평가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원칙과 기준도 없이 여성특구가 지정됐다며 지난 선거를 돕지 않은 자신을 찍어내리는 보복성 컷오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가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겠다고 했던 만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광주시당의 결정을 바로잡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는 23일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이 다가오면서 호남선 열차 운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 호남본부에 따르면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광주와 전남, 전북 지역 조합원 2,700여 명 가운데 필수 근무 인력을 제외한 조합원들이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철도노조는 지난 10일 노사협상 과정에서 성과급 정상화에 대한 잠정 합의를 도출하면서 11일 파업을 유보했지만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2022년부터 광주FC 감독을 부임해 K리그 1 승격과 코리안컵 준우승 등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이정효 감독이 팀을 떠납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 감독이 더 높은 무대에 부딪히고 한국 축구의 보탬이 되고 싶다고 편지를 보내왔다며 2027년까지 함께하기로 한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를 떠난 이 감독은 수원 삼성에 부임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주의 한 유경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독감이 발생해 당국이 방역 조치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나주시 봉황면의 한 유경 오리 농장에서 정밀 검사 결과 고병원성 H5형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사육 중이던 오리 2만 4천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를 방역 지역으로 지정해 이동 제한과 소독 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민 분향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